안녕하세요. 해부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쿄 쪽에 사는 친구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7살짜리 아들이 골절로 병원을 다니는 바람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일본에서 어린이 골절 환자가 증가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50m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낌틀을 하다가 양손목이 부러졌다, 미끄럼틀을 타다 부러졌다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기사는 골절의 이유를 일본 어린이들의 운동 부족에서 찾고 있었지만 예시로 든 골절의 내용을 보니 운동신경이 아니라 뼈 자체가 약해진 것이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방사성 골절의 영향이 아닐까요? 7살이면 개구지게 뛰어놀다가 다치기 쉬운 나이긴 합니다만 기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후쿠시마가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 방사능과 함께 살았던 일본 사람들의 건강은 과연 어떨까요? 궁금해서 해부왕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면 세슘 137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슘만큼이나 많이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스트론튬 90입니다. 주로 뼈에 영향을 주는 핵물질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소송의 논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지만요.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원전 사고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된 스트론튬의 양은 세슘의 1000분의 1이었다고 하니 엄청 안심이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도쿄전력은 사고 직후 4월 고농도 오염수 1만 톤을 바다에 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해인 2012년에도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당시 배출된 스트론튬의 양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조 베크렐이었습니다. 사고 전 기준으로 1만 년분에 해당하는 스트론튬이 바다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핵 발전소 폭발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후의 바다 오염은 도쿄전력이 사고 후에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네요. 2013년에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진의 고농도 오염수 약 300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음을 인정했는데요.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세슘 137이 20조 베크렐, 스트론튬이 10조 베크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고 전 기준으로 100년분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되어 피폭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뼈에서 장기간 유전자가 손상된 사람은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골수암이나 백혈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론튬이 몸에 들어왔을 때의 반감기가 28년이란 것입니다. 한번 몸에 들어온 스트론튬은 평생이 걸려도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2011년 사고 직후 일본 과학자들은 세슘보다 스트론튬에 의한 내부 피폭을 걱정했습니다. 즉 오염된 생선이나 조개를 먹은 사람의 뼈에 스트론튬이 축적되어 내부 피폭을 일으켜 백혈병 등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2016년에는 미국 서해안의 오레곤에서 스트론튬이 발견됐다고 하니 태평양은 이미 스트론튬에 오염된 셈이죠. 1,000조 베크렐 이상의 스트론튬이 벌어진 후쿠시마 연안 및 그에 가까운 지역 물고기들은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일본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골절이 드러난 것과 도쿄 전력의 스트론튬 무단 방류는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골절 중 스트론튬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서 통계가 없거든요.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세슘 137은 어떨까요? 세슘은 1000배나 많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데 뭔가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부왕이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슘 137은 물에 잘 녹고 흙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위쪽 10cm까지의 흙에 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에 오염된 표층의 흙을 5에서 10cm 긁어내는 재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부 10cm로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세슘은 칼륨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육 등 장기에 축적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기관은 심장입니다. 몸의 장기들 중 심장이 가장 재생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슘 내부 피폭은 암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몸에 들어온 세슘의 반감기는 약 70일로 섭취한 후 반년 후에 몸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의 심근경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7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의 10만 명당 심근경색 사망률은 일본 1위입니다. 심근경색이 가장 적은 구마모토나 아키타, 사가현에 비해 4배에서 5배나 많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쩐지 후쿠시마 현의 심근경색 사망 증가와 토양의 세슘 오염이 관련됐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암의 발병은 어떨까요? 후쿠시마의 어린이에게 갑상샘 암이 60배 이상 많이 발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후쿠시마 현의 현민건강조사검토위원회는 2015년까지 발병한 어린이의 갑상샘암과 피폭과의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네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5km 떨어진 미나미 소마시의 시립병원 의료비 통계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2017년에 암 관련 진료가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이후 미나미 소마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이죠. 병원 측은 환자 통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해당 보고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제 암 환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일본인 전체의 암 발병 통계로는 2018년 발표된 국립암연구센터의 전국 암 환자 집계도 있습니다. 이 집계에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전국 암 환자의 도도부현별 데이터도 실려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후쿠시마 현에서 위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악성 림프종과 백혈병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통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결같이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 였습니다. 그럼 암에 걸린 사람들이 우연히 원전 사고 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는 건가요? 또 답답해지네요. 해부왕은 친구의 아이가 피폭 피해를 입은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피폭 때문에 일어난 건강 피해는 얼마만큼이었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후쿠시마 사태의 진상을 숨기는 만큼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만 갈 뿐입니다.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려온 도쿄전력, 세슘으로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을 돌려보내고 오염토 위에서 농산물을 재배, 유통시키는 일본 정부, 피폭의 위험성을 숨기기만 급급한 아베와 도쿄전력에게 과연 후쿠시마의 부흥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일본에 좀 더 멀쩡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친구 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해부왕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